최근에 계속해서 은행과 기업들이 달러 사재기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환율은 1,400원대를 계속해서 두드리고 있는데요.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킹달러 이코노미가 펼쳐질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시중에서 달러가 점점 귀해지고 있습니다. 환율은 계속해서 1,400원대를 두드리고 있고요. 미국 주식에 일찌감치 투자했던 분들은 이 미국 주식 투자 수익에다가 환차익까지 얻게 되니까 수익률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미국 주식에 투자하지 않았다거나 이 달러를 갖고 계시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수익이 현저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항상 투자자들은 이 달러와 환율에 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1,400원대를 볼 수 있을 가능성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중은행들은 환율이 점점 상승하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까지 높아지니까 달러를 미리 사두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단기 외화 차입금을 상환하고요. 이 장기 외화 차입금 조달을 늘리면서 차환 리스크 줄이기에도 나섰다고 하는데요. 다시 말하면 이 장기 빚을 빌려서 단기 외화 빚을 갚는다 하는 뜻입니다. 그만큼 이 달러 빚을 나중에 갚아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달러를 확보해 놓고 이 환율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농협은행 같은 경우에는 6억 달러, 한화 약 8,280억 원 규모의 글로벌 본드 발행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발행 주관사는 미주호증권,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은행, HSBC 등이라고 하고요. 이번 달에 만기가 도래하는 이 3억 달러, 약 4,140억 원을 상환하기 위해서 새로운 채권을 발행하는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농협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 8,280억 원을 빌려서 이 단기 채무인 4,140억 원을 상환하고요. 나머지 4,000억 원 같은 경우에는 이 외화를 보유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은행도 이번 달에 이 신종자본증권 5억 달러, 한화 약 6,900원을 발행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 주관사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은행, HSBC 등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은행들의 그 외화 확보, 특히 달러 확보하는 노력은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이미 올해 상반기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미 상반기부터 시중은행들은요, 달러를 미리 확보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7억 달러, KB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6억 달러, 하나은행 6억 달러, 글로벌 본드를 발행했고요.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5억 달러의 후순위채를 발행해서 외화를 확보하는 작업을 이미 상반기부터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피격 사건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시중은행들은요, 앞으로 달러가 강세를 보일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하고요, 미리 달러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에는 수입품에 관세 10%를 부과를 하고요, 중국산 제품에는요 60% 이상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정책인데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100%에서 200%까지 높은 관세를 매기겠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죠. 그리고 소득세 폐지를 비롯한 대규모 감세 정책도 있어서 이런 공약이 현실로 나타나게 되면요, 물가가 치솟고요, 재정 적자가 더 커질 것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지출되는 금액만큼 국채도 많이 발행해야 하겠죠. 그렇게 되면 시장금리가 치솟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국채를 많이 발행해서 팔아야 하기 때문에 국채 가격을 낮게 발행을 하고요, 그만큼 국채 수익률은 높아지게 되겠죠. 여기다가 미국 국채금리가 오르면 그만큼 국채를 사들이려고 하는 외국인 투자 자금이 몰리고 이것이 달러 강세로 이어진다는 분석입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 국채를 사기 위해서 달러가 필요하니까 달러 수요가 또 늘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은행뿐만 아니라 이제는 기업들의 외화 조달 규모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살펴보면요, 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을 비롯한 예금 취급기관의 대외채무라고 하면은 기업들이 갚아야 하는 이 달러와 유로화를 비롯한 외화 빚을 말합니다. 2023년 1분기부터요, 2023년 4분기까지,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계속해서 이 대외채무가 감소를 해 왔습니다. 자, 그런데 올해부터 이 대외채무가 늘어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올해 1분기 말에는 2,501억 달러였는데 5분기 만에 증가세로 전환을 한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화 차입금 가운데 단기 차입금은 줄어들고요, 장기 차입금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달러 차입금을 나중에 갚도록 빚을 장기로 바꾸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올해 1분기 말에 단기 외화 차입금은요, 이 1,010억 달러인데요, 전분기보다 7억 달러가 줄어들었는데
장기 외화 차입금은요, 전분기보다 14억 달러가 늘어났다고 하니까 실제로는 이 장기 빚이, 장기 외화 빚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환율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은행과 기업들이 차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차입금 만기를 장기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10년 환율 추이를 보게 되면요, 이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환율의 하단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환율이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이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지만 결국에 이 최하점에 달하는 이 하단은 계속해서 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행과 기업들이 계속해서 달러를 확보하고 사재기하게 되면요, 결국 시중의 달러 환율은 높아지게 되는데요, 이것이 비단 우리나라만의 상황이 아니라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요, 항상 비상 상황에 대비한 달러를 준비할 필요가 있고요. 미국 기업에 투자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 기업에 투자하는 측면도 있지만 달러를 확보했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항상 이 달러, 일정량의 달러, 그리고 일정량의 외화로 표시되는 자산을 보유할 필요가 있고요. 상당히 이렇게 환율이 높아지게 된다면 이 환율 차이까지 거둘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투자자들은 이 외화와 관련된 부분에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경제 흐름에 대해서 이제 업데이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